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사실 다음 주가 좀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정이 많은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FOMC 회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연준 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보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금리 인하폭은 0.25% 확률이 무려 96%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애틀란타, 미니애폴리스, 달라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대선 뒤에 찾아올 트럼프가 재집권 시에는 관세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직면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라는 카드를 좀 더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장기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의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현재 4.28%로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4.5%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원하는 약세 국면 그리고 지금까지 불어왔던 그 실적 시즌의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도 이제 어느 순간에 겨울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장기 국채 수익률 또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 달간의 이 차트만 열고 봤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이제 진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두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 차이가 근소하다. 어디서 집계되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합주 7개 주에서 는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원래는 좀 높게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배경은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정치 도시인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비탈길을 만난다고 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설마라는 비탈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랠리로 인해서 오르막길을 오르긴 했지만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내리막길에서 허둥대다 보니까 현재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역전을 당한 상황이고요. 또 설마 흑인 남성표가 나에게서 이탈하겠어? 또 러스트벨트를 뺏기겠어? 이런 설마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레드월 유권자들의 표심을 쫓다 보니까 집토끼까지 높이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한때 66%까지 오르다가 40%까지 낮아졌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마과 같은 헌신적인 지지자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정치 도박을 하게끔 부추기기도 하면서 지지율 만회를 했던 거죠.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실업률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책으로 내세운 게 대학 진학률을 좀 높여주겠다. 그리고 취업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피부에 닿지 않는 이야기들, 공약들을 하면서 흑인 유권자들의 그 지지가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히스패닉계 혹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조금은 이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흐름을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은 우세하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만큼 반전 드라마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은 상황일까 싶습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금융시장은 지금 어느 후보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네,
현재 지지율 측면에서는 혼전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좀 반기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개월간 주가가 164% V자형 회복을 보였고요. 트럼프 선거 운동의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서 상당히 좀 반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주라든지 자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경범죄자라든지 또 불법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기 때문에 사설 교도소와 관련된 운용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암호자산도 크게 좀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주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반대로 악재를 만났던 것은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채권 시장에 악몽이 찾아왔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채 선물을 좀 매도하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앞으로 주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 금리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국제 선물 매도 물량이 얼마만큼 쏟아지느냐가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도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얼마나 상승할지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 들어서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9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의 대선 이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에 우려가 굉장히 크게 몰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세게 다가올까요? 네, 월가 같은 경우는 지금 1급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주시장의 거래가 폭증하는 변동성 확대도 예상이 되고요. 또 거래 급증에 따른 시장 리스크 확대, 또 은행의 현금 인출과 같은 유동성 리스크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거래 시스템을 긴급하게 재점검에 들어갔고요. 또한 직원들의 휴가 일정도 관리하면서 이때 많은 직원들을 증강해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월가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재검표를 가서 여기에서도 확정이 되지 못해서 한 달간 대선 후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폭동이 일어나서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됐을 때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많은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지금 내오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미국의 연방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공약대로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7억 5천억 달러 정도, 7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IMF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세계 무역 거래는 한 25%가 감소하게 되고요. 세계 GDP의 한 6% 정도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성장률 하락의 요인도 될 수가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금융기관들이 이와 관련해서 좀 비상이 걸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